창공을 가르는 KF-21 보라매의 화려한 비행만 보면 누구나 감탄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조종사가 직접 통제불능의 문턱까지 기체를 몰아넣는 가장 잔혹한 검증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딥스톨과 고바듬각 시험입니다. 전투기는 속도가 떨어지거나 기수가 과도하게 들리면 날개 위 공기 흐름이 무너지고 양력을 잃습니다. 일반적인 실속은 기수를 낮추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딥스톨은 다릅니다. 주날개가 만든 난류가 꼬리 날개를 덮어버리면 조종 입력이 사실상 먹지 않고 기체는 낙엽처럼 흔들리며 추락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이 구간은 조종사에게 악몽이고 개발자에게는 반드시 넘어야 할 벽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의 벽을 일부러 향해 들어간다는 점에서 이 시험은 단순한 비행이 아니라 기체와 인간의 한계를 함께 측정하는 사투에 가깝습니다. 이 위험이 과장이 아니라는 점은 미국 사례가 보여줍니다. 2012년 12월 미국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소속 F-16 한대가 공중기동훈련 중 배면 딥스톨 상태에 빠졌습니다. 조종사는 매뉴얼대로 수동 피치 오버라이드 장치를 사용해 회복을 시도했지만 끝내 꼬리 날개가 공기 흐름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탈출했고 700억 원이 넘는 기체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수십 년간 검증된 F-16조차 딥스톨 영역에 들어가면 속수무책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체가 아무리 발전해도 실속과 자세, 불안정 공력 붕괴 앞에서는 마지막 순간에 조종사와 비행제어 논리의 완성도가 승패를 가른다는 사실을 이 사고가 냉정하게 보여줍니다. 이 대목이 바로 KF-21 시험이 왜 무섭고 왜 값진지를 설명하는 핵심입니다. KF-21도 실전 배치 전에 이 구간을 정면으로 통과해야 합니다. 시험 조종사는 일부러 조종관을 당겨 기술을 치켜쓰고 어디까지 올라가면 조종성이 무너지는지, 그 순간 비행제어 컴퓨터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회복 논리가 실제 하늘에서도 유효한지 몸으로 확인합니다. 이 시험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수만 번보다 더 냉혹합니다. 실제 공기 흐름과 중력은 계산서처럼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KF-21 시제기 꼬리 끝에는 일반 전투기에서 보기 어려운 스핀 회복 낙하산이 장착됩니다. 딥스톨 상태에서 낙하산을 전개하면 큰 항력이 꼬리를 뒤로 잡아당기고 들린 기술을 아래로 눌러 다시 날개에 공기가 흐르게 만들어 회복 가능성을 높입니다. 실전용 장비가 아니라 오직 시제기와 시험 조종사의 생존을 위해 허용된 마지막 안전장치입니다. 이 장치는 전투기의 품격을 높이는 장식이 아니라 가장 위험한 데이터를 끝까지 끌어내기 위해 붙인 비상 생명줄입니다. 고통스러운 검증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플러터 시험에서는 속도를 끝까지 밀어 올려 특정 부위가 파괴적 진동을 일으키는지 확인합니다. 고속에서 날개나 외부 구조물이 떨리기 시작하면 그 진동은 순식간에 기체 전체로 번지며 공중 분해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대칭 무장 투하 시험에서는 한쪽 날개만 가벼워지는 극단적 불균형 상태에서 기체가 중심을 잃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실전에서는 미사일이 좌우에서 완벽하게 동시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편차를 견디는 제어 능력은 곧 실전성입니다. 엔진 실속 시험에서는 비정상 자세로 들어온 난류 속에서도 흡기 흐름이 유지되는지, 공중에서 엔진이 꺼지지 않는지 점검합니다. 다시 말해 KF-21은 단순히 잘 나는 전투기가 아니라 일부러 망가질 듯 몰아붙여도 살아 돌아오는 전투기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조종사가 전장에서 기체를 믿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전투기는 성능표가 아무리 좋아도 실전에서는 반쪽짜리에 불과합니다. 이후 이야기의 축은 인도입니다. 2025년 1월 30일 일을 기준으로 인도는 자국 차세대 전투기 사업 AMCA를 본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2024년 3월 인도 내각안보위원회는 AMCA 최종 설계와 시제기 5대 제작을 위한 기본 시험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계획상 초도 비행 목표는 2027년 말이며 2035년 이전에는 선행 양산형 40대 생산을 시작하고 이후에 회는 총 112대 양산 구상까지 거론됩니다. 이 숫자들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인도가 정말 대규모 물량과 자본을 들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한국의 KF-21 프로그램에도 강한 변수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단순 수출을 넘어 공동 투자와 공동 발전의 문이 열릴 수 있고
인도 입장에서는 미국이나 유럽보다 더 유연한 조건에서 차세대 전투기 기술 축적의 발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시점에 일본과 영국, 이탈리아가 추진하는 GC, AP도 비교 대상으로 떠오릅니다. 겉으로는 6세대 전투기를 지향하지만 실제로는 5세대 플러스 알파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목표 실전 배치 시점은 2035년입니다. 하지만 광대역 스텔스 레이저 무기 유무인 복합 운용을 모두 완성형으로 담아내기에는 일정도 빡빡하고 예산도 무겁습니다. 광대역 스텔스는 VHFU, HF 같은 저주파 대역까지 고려해야 하고 100kW급 레이저를 올리려면 전력과 냉각 기체 내부 공간이 다시 문제로 터집니다. 그래서 현재 구상은 F-35급 이상의 스텔스와 인공지능 무인기 협업 능력을 결합한 형태에 가깝습니다. 이름은 6세대를 향하지만 구현 난도 때문에 현실적 절충이 들어간 셈입니다. 말하자면 이상은 높지만 실제 설계는 시간과 비용이라는 벽 앞에서 여러 번 방향을 수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GC, AP 내부에서 가장 부담이 컸던 것은 형상 설계 문제였습니다. 처음에는 미국식 광대역 스텔스를 의식해 꼬리 날개를 줄이거나 없애는 전익형에 가까운 접근도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폭격기나 무인기와 달리 유인 전투기는 고기 동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합니다. B-21 같은 폭격기나 X-47B 같은 무인기에서 가능한 형상이 유인 전투기에서는 곧바로 답이 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결국 기동성을 살리려면 꼬리 날개와 정교한 제어 체계가 필요하고 그 순간 광대역 스텔스의 순도는 떨어집니다. 여기에 초정밀 비행 제어와 벡터 추력까지 더하면 비용은 더 불어나고 일정은 더 늦어집니다. 그래서 GC, AAP는 현실적으로 꼬리 날개가 있는 5세대형 형상에 인공지능과 무인기 협업 개념을 얻는 방향으로 수렴하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습니다. 여기서 한국에게 기회가 보입니다. 현재 KF-21은 내부 무장창과 완전 스텔스 설계가 없기 때문에 4.5세대 혹은 4.75세대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블록 2, 블록 3으로 발전하면서 레이더 반사 저감 구조와 무장 운용 능력이 강화되면 5세대급에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인공지능과 무인기 협업 개념까지 얹히면 적어도 운용 개념 면에서는 6세대에 접근하는 발판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인도가 KF-21 업그레이드에 관심을 보이며 자본과 물량을 보탠다면 블록 2와 블록 3 일정이 빨라질 가능성이 나옵니다. 대량 생산 기반이 넓어지면 더 고급 스텔스 설계와 각종 실증 시험에 투입할 여유도 커집니다. 연구 개발의 속도는 기술자 한 사람의 의지보다 자본과 일정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고 바로 그 점에서 인도라는 변수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엔진 문제도 중요합니다. 진짜 초음속 순항 능력은 마하 1.5 이상을 애프터버너 없이 유지하며 전투 구역에 들어가는 수준을 말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추력과 연비의 균형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미국 F-119 계열이 왜 자주 언급되는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KF-21이 곧바로 그 수준으로 간다고 말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하지만 개발 자금과 시험 기회가 크게 늘면 최소한 더 높은 추력과 더 나은 효율을 겨냥한 다음 단계 연구는 분명 빨라질 수 있습니다. 인도가 실제로 투자와 물량을 보장한다면 엔진과 레이더 스텔스 구조 무인 협업 체계의 발전 속도는 지금 예상보다 빨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 인도가 누구와 손을 잡느냐는 단지 한 나라의 사업 문제가 아니라 KF-21과 GC, AP의 미래 속도를 동시에 흔들 수 있는 변수입니다. 더 냉정하게 보면 인도의 계산도 분명합니다. 중국 전력 증강과 스텔스 전투기 대응 압박이 커지는 상황에서 인도는 차세대 기종을 단순 도입이 아니라 자국 산업과 연결된 개발 사업으로 키우려 합니다. 미국이 F-35를 쉽게 열어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할수록 인도는 비용과 협상 유연성 면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더 진지하게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KF-21은 단순히 한국 공군용 플랫폼이 아니라 아시아 시장 전체에서 다음 단계 확장을 노리는 중심 사업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블록 2, 블록 3이 앞당겨지고 시험 범위가 넓어지면 지금까지 4.5세대 혹은 4.75세대로 불리던 틀도 더 빠르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말이 아니라 검증입니다. 공중에서 기체를 뒤집고 속도를 깎고 실속을 부르고 낙하산까지 준비한 채 회복 데이터를 뜯어내는 그 과정이 쌓여야만 KF-21은 전장에서 믿을 수 있는 무기로 완성됩니다. 그리고 인도의 2024년 3월 승인 시제기 5대 2027년 말 초도 비행, 2035년 이전 40대 생산 총 112대 계획이라는 숫자들은 그 완성 속도를 바꿀 수 있는 외부 동력입니다. 지금은 하나의 시험 비행처럼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한국과 일본, 영국, 이탈리아 그리고 인도까지 얽힌 차세대 전투기 경쟁의 방향을 가르는 분기점이 이미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